안녕하세요. 조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사회 26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소화기구의 종류 중에서 투척용 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우리는 간이 소화용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화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의 경우에는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합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동 소화장치는 여러분들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장치가 자동 소화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정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우리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캐비닛 안에 들어있는 것을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소화약제가 가스인 것을 가스 자동 소화장치, 분말 소화약제인 경우 분말 자동 소화장치,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공업용은 존재하지 않죠. 상업용은 있지만 공업용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주 성분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중량이 6.8kg이라는 것은 소화약제량에다가 용기 무게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소화약제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중량에서 용기 무게를 빼야지 소화약제량을 구할 수 있다. 적응화재의 경우에는 B, C급이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유류화재, C에 해당하는 전기화재의 적응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조 연월일이 24년도 11월 11일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없기 때문에 제조 월일에 대한 개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분말 소화기의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제조 연월일로부터 10년을 더한 기간까지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화재에 사용이 가능하다. A는 없죠. 따라서 1번은 틀렸고, 소화약제량이 6.8kg이다라고 했는데 총 중량이 6.8이지 소화약제량이 6.8은 아닙니다. 이 6.8에서 용기 무게를 빼야지 소화약제량을 구할 수 있다. 2번도 틀렸네요. 질식 효과와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질식 소화 효과가 있으며, 액체인 이산화탄소가 분사될 때는 기체이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 상태로 분사가 됩니다. 따라서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분말 소화기로 했는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가 아니겠죠. 따라서 내구 연한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도 틀렸다. 29번 문제, 소화기의 종류에 따른 능력 단위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에는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가 있으며,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며, 대형은 A급과 B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입니다. 대형 소화기에 비해서 소형 소화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20m마다 소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대형 소화기에는 약재량이 많기 때문에 30m마다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과 30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10층 건물에 옥내 소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2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고, 이 옥내 소화전의 저수량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10층 건물이다 라는 것이고, 10층 건물은 29층 이하에 해당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9층 이하의 건물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며, 그리고 20층 이하의 건물에는 각 층마다 옥내 소화전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최대 2개까지만 옥내 소화전의 개수를, 저수량을 구하는데 산정한다,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층에 4개가 있고 2층에 2개가 있는데 4개가 있더라도 최대 2개만 저수량을 구하는데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수량은
20분에다가 방수량 130을 곱하면 2600.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고치면 2.6이기 때문에 2.6 미터의 세제곱에다가 옥내서화전의 최대 개수 2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면 그렇죠. 5.2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스프링클러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크게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네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습식과 건식의 공통점은 감지기가 없습니다.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교차 회로 방식이기 때문에 AND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차 회로 방식의 경우에는 A 감지기, B 감지기가 두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A 감지기를 우리는 연기 감지기끼리 연결해 놓은 회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B 감지기의 경우에는 열 감지기끼리 연결해 놓은 회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차 회로 방식의 경우에는 A 감지기에 해당하는 연기 감지기가 1개 이상, B 감지기에 해당하는 열 감지기가 1개 이상 AND 조건으로 감지되었을 때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습식은 클래퍼 개방이라고 했는데 밸브에 클래퍼라는 판이 있어서 배관을 막고 있다가 이 클래퍼가 열리면 1차 측에 있는 가압수가 2차 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압력 스위치가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작동식은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2개 회로 A와 B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작동될 때 누수검지 장치, 즉 프리액션 밸브가 작동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죠. 건식은 평상시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혹은 추갑된 가스 상태로 가스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건식도 맞는 말이 된다. 건식의 경우에는 압축 공기를 2차 측에 채우기 위해서 압축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전부 다 옳은 말이 되고 4번의 일제살수식은 A, ORB 감지기 작동 시 펌프가 기동된다. 이렇게 했는데 OR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작동돼도 펌프가 기동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교차회로 방식이기 때문에 OR이 아니라 AND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31번 문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주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지점과 기동점은 정지압력과 기동압력을 의미하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설비는 옥내 소화전 설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자연 낙차압이 0.3MPa인데 자연 낙차압을 통해서 우리가 주펌프의 기동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 낙차압이 주펌프가 기동하는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연 낙차압을 우리가 양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압력값에다가 대략 100을 곱하게 되면 그렇죠. 30이 되겠죠. 그러면 0.3MPa는 30m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이 30m이기 때문에 30m 높이에서 물을 아래 방향으로 떨어뜨리면 압력이 생깁니다. 이를 우리는 자연 낙차압이라고 하고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부분들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찰을 고려한 압력값, 즉 0.2MPa를 더하게 되면 주펌프의 기동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펌프의 기동 압력은 0.3MPa에 0.2를 더한 0.5이다. 이 부분이 0.5MPa이 되겠죠. 그러면 주펌프의 정지 압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보기를 보시면 디프가 0.7MPa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주펌프의 정지 압력에서 주펌프의 기동 압력을 빼면 값이 0.7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압력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동 압력인 0.5에다가 0.7을 더한 그렇죠. 1.2가 주펌프의 정지 압력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기동점은 0.5이기 때문에 2번과 4번 중에 답이 하나 있겠죠. 정지점은 얼마? 1.2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시 제어반에
감지기 A의 지구 표시 등이 점등됐고 B의 지구 표시 등이 소등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에 해당하는 연기 감지기는 감지가 됐고 B에 해당하는 열 감지기는 감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의 유수 감지 장치에 해당하는 프리 액션 밸브가 열리지 그렇죠. 않았겠죠. 밸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번에 전자 밸브가 작동했다. 이거는 밸브가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작동하지 않았다가 맞겠죠. 밸브 개방 표시 등이 소등됐다. 밸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등 상태이겠죠. 따라서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감지기 A는 작동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감시 제어반에서 화재 표시 등이 소등이 아니라 점등되겠죠. 사이렌도 울리게 됩니다. 3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반 램프의 점등 여부를 보고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점등이 되어 있는 램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에 파랗게 색이 칠해져 있는 상태가 점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감시 제어반에 보시면 템퍼 스위치가 현재 점등되어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등에 보시면 교류 전원만 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전압 지식계가 정상 부분에 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정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감지기가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감지기면 감지기 A와 감지기 B 부분에 표시등이 점등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소등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펌프가 작동되었다라고 했는데 화재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펌프는 작동되지 않았겠죠. 개폐 밸브가 닫혀 있다라고 했는데 개폐 밸브가 닫혀 있을 때는 템퍼 스위치 표시등이 점등이 됩니다. 따라서 개폐 밸브의 닫힘과 열림을 감지하는 게 템퍼 스위치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등되는 경우는 닫혀 있는 경우가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닫혀 있을 때 점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준비 작동 시 밸브가 개방됐다라고 했는데 준비 작동 시 밸브가 개방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개방되는 경우는 여기. 준비 작동 시 밸브 개방 표시등이 점등되는 경우입니다. 즉 프리액션 밸브가 열리는 경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현재 화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작동 시 밸브가 개방될 수가 없겠죠.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계 소화 설비 감시반의 평상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상시의 제어반의 상태이다라는 것이고 이 제어반의 상태를 보시고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감시 제어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전부 다 소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현재 수동 상태입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뭘까요? 즉 가스계 소화 설비의 가스 소화 방출을 위해서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수동 상태라고 하면 화재 상황에서도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되지 않아서 약재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이 아니라 그렇죠. 연동 상태로 바꿔 놓아야 되겠죠. 이 부분이 문제점이 되겠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네모 스위치가 있는데 네모 스위치가 색이 칠해져 있는 경우 회색으로 스위치가 눌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사이렌을 보니까 사이렌이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게 정상 상태일까요? 눌려 있는 게 정상 상태일까요? 그렇죠. 오프되어 있는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경종의 스위치를 눌러 놓을 경우에는 화재 시에 지구경종이 지금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방송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 놓을 경우에 화재 시에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눌려있지 않은 상태가 정상 상태, 눌려있는 상태가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이렌이 눌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압 지식에는 현재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표시등에 보시면 교류 전원 스위치의 표시등이 현재 소등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꺼져 있어야 되지만 교류 전원의 표시등은 점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그렇죠. 녹색으로 점등되어 있는 상태가 교류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즉 교류 전원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원이 차단되어 예비 전원으로 작동하고 있다.
교류 전원이 소등 상태이기 때문에 차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다른 스위치가 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예비 전원인 배터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말이 되겠죠. 두 번째, 사이렌 스위치가 눌려 있기 때문에 감지기 작동 시에 사이렌 경보가 불가능하다. 울리지 않겠죠. 따라서 2번도 맞는 설명. 솔레노이드 밸브가 수동 상태이기 때문에 감지기가 작동되더라도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되지 않아서 약제가 방출되지 않겠죠.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교류전원 표시등이 소등 상태라 꺼져 있는 상태라 감지기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예비 전원으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명구조기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방관들이 입는 피복이 바로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합니다. 보통 소방관님들이 입는 옷이 방화복, 불에 견디는, 불을 막아주는 옷이 되겠고 방열복은 열을 막아주는 옷입니다. 인공소생기의 경우에는 병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죠. 호흡부전, 호흡하는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즉 호흡 곤란 상태일 때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시켜줄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소생기. 소방관이 등에 산소통을 메고 화재 현장에 가죠. 이 산소통이 바로 공기 호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압축공기식의 개인 호흡 장비를 우리는 그렇죠. 공기 호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4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인공소생기와 공기호흡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방화복 맞죠? 인공소생기 맞죠? 호흡 곤란한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공기호흡기, 산소통을 떠올리시면 되고 비상조명등은 언제 씁니까? 피난할 때 쓰죠. 피난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지기 사이의 배선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지기를 보시면 배선 방식이 해설 부분의 그림과 같습니다. 단자대에서 전선이 2가닥이 나오고 있죠. 하나를 플러스 선, 하나를 마이너스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선을 가지고 감지기를 차례로 연결을 하고 이 2개의 선이 단자대에서 나오게 되면 단자대로 2개의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자대 맞은편에 종단저항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단저항을 연결하는 이유는 도통시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도통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감지기를 배선하는 방식을 우리는 송배전식 혹은 보내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가로에 감지기 배선은 감지기 1극에 2개씩 총 4개의 단자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데 2개의 단자를 이용하고 들어올 때 2개의 단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4개의 단자를 이용해서 배선한다. 맞겠죠? 감지기 회로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게 되는데 보통 발신기 내부에 종단저항이 설치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송배전식이 되겠죠. 따라서 3, 4번은 아니네요. 그리고 이와 같이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렇죠. 도통시험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수신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옳게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신기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당직실에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수신기를 조작할 때 손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높이는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높이이다.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도 조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815 광복절이다. 따라서 0.8에서 1.5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직실에 가서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가봤는데 옆에 평면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평면도를 우리는 경계구역 일람표라고 합니다.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인의 경우에는 이 경계구역 일람표가 없더라도 경계구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건물에 방문한 사람들, 즉 소방관은 경계구역 일람표가 없으면 어느 위치에 발신기가 눌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계구역 일람표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수신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제실이나 경비실, 즉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지 화재 발생 시 바로
화재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신기는 건물 1층에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층에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신기는 각 층마다 설치한다.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은 발신기겠죠. 수신기는 1층에 설치합니다. 틀렸죠.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높이는 815 광복절 0.8에서 1.5 이하이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고 2번은 맞죠. 3. 수의실과 같이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맞죠.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위해서 3층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연동된 설비의 작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3층 발신기를 작동시켰다는 것은 발신기에 누른 버튼을 눌렀다. 누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가겠죠. 따라서 발신기에 누른 버튼을 눌러서 화재 신호가 떴기 때문에 감지기 작동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층 수신기에 화재 표시등과 발신기 표시등이 당연히 점등,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1층 수신기에 주경종 작동 맞겠죠. 3층, 즉 발신기가 있는 3층에 지구경종이 작동되겠죠. 맞습니다. 3층에 열감지기, 감지기랑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죠.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대형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라는 것은 문 위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이 피난구 유도등이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겠죠. 그래서 대형과 중형과 소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곳은 어디이다? 그렇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이런 곳에는 피난구 유도등이 커야 되겠죠. 따라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 필요하며 통로에도 유도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연장은 객석이 있기 때문에 객석 유도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장소는 대통 객석이다라고 했고 위락시설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형이 필요하고 통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락은 대통이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중통이 되겠고 위락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에 머무르는 인원이 적죠. 따라서 중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군사시설,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소통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대통객석, 두 번째는 대통, 세 번째는 중통, 네 번째는 소통. 문제에서 물어본 건 대형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연장, 관람장, 운동시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거였죠? 그렇죠. 중통이 되겠죠. 오피스텔은 중통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소요 수량이 60세제곱미터인 경우 저수조의 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채수구의 최소 설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죠. 채수구라는 것은 건물이 있으면 그 지하에 저수조가 있겠죠. 그런데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화재에 불이 났기 때문에 소방차가 왔겠죠. 그럼 소방차에서 물을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 물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 건물 저수조의 물을 끌어와서 소방차를 채우게 됩니다. 이때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채수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크기가 크면 이 채수구가 여러 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소방펌프차가 여러 대 출동을 하기 때문에 소방차마다 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채수구의 수를 소요 수량에 따라 개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신라 시대 여인. 그렇죠. 2, 400, 2, 4, 100이다. 20에서 40까지는 채수구가 1개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4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채수구가 2개 필요하며 100 이상인 경우는 3개 필요하다. 문제에서는 60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구간이죠. 따라서 2개의 채수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선식 유도등과 2선식 유도등이 있는데 유도등이 상시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 켜져 있는 경우는 선의 가닥수가 2개일 때입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상형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시 이와 같이 점등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선이 3개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화재 시에 스위치가 붙어야지 유도등의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화재 시에 점등되는 경우를 삼선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어 있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즉 화재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 발생 시, 즉 자탐 설비의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될 때, 상용 전원이 정전될 때 혹은 단선될 때,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에서 수동으로 점등을 시킬 수 있겠죠. 스위치를 강제로 붙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했다라고 하면 스프링클러 설비와 같은 자동 소화 설비에서 화재를 감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작동했다. 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자동 소화 설비일까요? 아니겠죠. 옥내 소화전 설비는 자동 소화 설비가 아니라 수동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1번은 삼선식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됐다. 맞죠. 상용 전원이 정전됐다. 맞습니다.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에서 수동으로 점등됐다. 4번의 경우도 맞겠죠. 42번 문제, 휴대용 비상조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여러분들이 후레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모텔에 가게 되면 문 옆에 여러분들이 후레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후레쉬는 문 옆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설치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1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을 때는 소등이 되어 있고, 이 후레쉬를 꺼내는 순간 불이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점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 보셨죠? 지하철에 보시면은 복도가 굉장히 길고 일정 간격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몇 개씩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3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휴대용 비상 조명등의 개수가 1개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3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영화 상영관과 판매 시설 중 대규모 점포인데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이다. 이 경우에는 50m마다 3개 이상 설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50m마다 3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는 100명 이상,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 지하 역사, 지하 상가 같은 경우는 25m마다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50m의 절반, 즉 25m마다 3개 이상인 경우는 어디이다? 그렇죠. 지하 역사, 지하 상가이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안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맞죠? 호텔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이다. 이 경우는 보행거리 25가 아니라 그렇죠. 50m마다 3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3번.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몇 분간 이용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20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으로 집어야 되기 때문에 수신기의 조작 위치랑 똑같습니다. 815 광복절을 떠올리시면 되죠. 0.8 이상 1.5m 이하이고 0.8m 이상 1.5m 이하이고 손잡이로부터 가까워야 되겠죠.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1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4번 문제. 다음 중 화재의 발생 시 피난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1번 연기 발생 시 당연히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연기는 천장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층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를 낮게 유지하고 이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빠른 탈출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엘리베이터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정전이 될 경우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3번, 이동 시에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유도 등을 따라가는 것이 피난층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죠. 네 번째, 연기 발생 시에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아야지 연기를 마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5번 문제, 자위소방대의 조직 편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팀은 수신반 종합방제실을 거점으로 화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휘 통제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지휘 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즉 초기 대응이 아니라 지휘 통제 팀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답.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훈련을 목적으로 옥내소화전함에 앵글 밸브를 열어서 방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서 물이 나오지 않네요. 따라서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을 확인해 보았더니 펌프가 동작하는 원인을 발견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동력 제어반에 보시면 주펌프와 충합펌프가 셀렉터 스위치가 수동에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동에 가 있는 경우는 사람이 직접 기동 버튼을 눌러야지 펌프가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의 앵글 밸브를 열어도 방수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자동에 놓아야 한다. 감시 제어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동력 제어반과 마찬가지로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레버가 정지 부분에 가 있는데 정지에 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동 부분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1번 동력 제어반의 주펌프 선택 스위치가 수동이다. 수동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펌프가 기동되지 않겠죠. 따라서 수동이 아니라 그렇죠. 자동 위치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 동력 제어반의 충합 펌프 선택 스위치가 마찬가지 수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감시 제어반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감시 제어반은 운전 선택 스위치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펌프가 기동되지 않았겠죠. 따라서 연동, 즉 자동 위치로 바꿔야 되겠죠. 마지막, 감시 제어반의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전멸 상태라고 했는데 펌프 기동과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관련이 있습니까? 전멸이라는 것은 램프가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입니다.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이유는 눌려 있으면 안 되는 스위치들이 눌려 있을 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죠. 46번 문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심부 화재에 적합합니다. 이때 심부 화재라는 것은 가연물이 있을 경우에 이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도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최대 장점이 화재 진화 후에 깨끗하다입니다. 따라서 그림이 설치되어 있는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뿌리게 되면 어때요? 그림이 훼손되겠죠. 따라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해서 화재 진화 후에 그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이 그림이 피연소물이 되겠고 이 피연소물의 피해가 당연히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전도성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좋겠죠. 단점은 질식의 우려가 있겠죠.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에 의해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식의 우려가 있다. 사람에게 뿌리면 안 됩니다. 방사 시에 동상 우려가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상태로 방사되기 때문에 동상의 우려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가 고압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화재 진화 후 깨끗하다. 맞죠? 피연소물의 피해가 적다. 이때 피연소물 그림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도성이었습니까? 아니죠.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화재에 적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그렇죠. 심부화재에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4번도 맞습니다. 48번 문제.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방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한다. 실행계획을 설계 및 개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설계하고 개발한다. 따라서 답은 설계 및 개발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LP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때 P가 페트롤리움, 석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탄소의 개수가 많아야 되겠죠.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분이 CH4, 메탄이죠. 탄소가 한 개 있죠. 분자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원자량이 12. 수소는 어때요? 수소는 1이기 때문에 1이 4개 있죠. 그럼 더하게 되면 분자량이 16입니다. 공기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29죠. 그럼 공기의 분자량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공기보다 가볍다. 하지만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LPG가 아니라 LNG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의 경우에는 LNG이기 때문에 틀렸죠. 1번과 4번은 틀린 답. 주 성분이 C4H12다. 탄소의 개수가 많죠. 1번은 맞는 답. 공기보다 무겁다. 연소 범위는 5에서 15%이다. 이건 잘 모르겠죠. 세모. 용도는 도시가스이다. 도시가스는 LNG입니다. 따라서 리을도 틀린 답.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따라서 천장과 바닥이 있을 경우에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 이와 같이 체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음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미음을 포함하고 있는 보기가 2번밖에 없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 그렇다면 디귿 연소 범위가 5에서 15%이다. 이거는 바로 LNG라고 보시면 됩니다. LNG는 연소 범위가 5에서 15%이다. 자위 소방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위 소방 활동 중에 초기 소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고, 방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반출, 즉 위험물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 바로 방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비상 연락이라고 했는데 화재 시의 상황을 전파하고, 즉 화재 상황을 전파한다는 뜻이 되겠죠. 화재 신고를 위해서 119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자위 소방대를 모으는, 즉 통보 연락 업무를 하는 것이 비상 연락이다. 1번은 맞습니다. 방호 안전의 경우에는 초기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초기 화재를 진압한다? 맞습니까? 방호 안전이 아니라 초기 소화 활동이 되겠죠. 2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응급 구조 활동의 경우에는 응급 상황 시 응급 처치를 하고 응급 의료소를 설치 지원한다. 맞겠죠. 피난 유도의 경우에는 제실자와 방문자를 피난 유도하고 피난 약자에 대해서 피난 보조 활동을 하는 게 피난 유도가 되겠습니다. 4번도 맞는 답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5회 실전 모의고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